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과연 대세인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론조사 결과는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변화가 있고요. 어제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들 간에, 경선 후보들 간에 비전 발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전 발표는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포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기회는 원래 원천 봉쇄돼 있고, 이제 오늘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토론 일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정해서 이제 후보들, 경선 후보들 간에 토론회 같은 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과연 대세냐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선 현역 의원의 비교가 안 되죠. 윤석열 후보 캠프와 다른 곳, 다른 캠프,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현역 의원들도, 내년 이제 3월 9일 되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가 말든가 결판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든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세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쪽 야권에서는 누가 후보가 돼서 이재명 지사에 맞설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면 본인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 검토한 끝에 본인들의 방향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현역 의원들은 지금 설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누가 대세인지 모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수가 있다. 이래서 아직 어느 쪽 진영에 안 간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이미 그 판단을 끝내고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얼마 전까지 보면 윤석열 캠프의 현역 의원 18명 얘기를 하고요. 이러면 다른 캠프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은 부동산 의혹이 있는 현역 의원,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 이렇게 됐을 때, 그 중에 5명이 결국은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윤석열 캠프에 워낙 현역 의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잣대를 들이대든지 간에 윤석열 캠프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부동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영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 강원, 부산 어디 선대위원장 이런 것까지도 맡길 정도로 현역 의원의 그 분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고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예비역대장, 첫 공군참모총장 이완근 예비역대장, 이런 사람들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참모총장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영입이 돼 있고, 뿐만 아니고 노무현 후보 대변인을 했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했던 송하중 교수, 그 다음에 과거 DJ 정부 때 새천년 민주당에서 의원을 했던 김성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도 지금 합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에 있는 경기도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33명이 지지선언을 했더군요. 이거는 경기도의 당협이 총 59개입니다. 59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 정도면 경기도 내에서는 거의 대세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보면 다른 후보들은 이제 이게 줄 세우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줄 세우기 맞죠. 근데 줄을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내 앞에 줄 서라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 줄을 찾아온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줄 세우기라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내가 무슨 줄을 세웠느냐, 이거는 대세일 뿐이다 라고 하는 윤석열 캠프의 주장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지율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다고. 요새 뭐 지지율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가 되는데, 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기관이 하는 거 있죠.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했더군요. 여기에서 대선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이재명 26, 윤석열 20, 이낙연 9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26은 지난번 조사하고 똑같고, 윤석열은 1%포인트 올랐고, 이낙연은 1%포인트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홍준표 7, 안철수 3, 유승민 2, 최재형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홍준표 후보 뭐 급상승 어쩌고 했는데 이걸 보면 글쎄요 20%대 7%니까 이것도 뭐 지난번에 비해서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급상승 기류는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사에서 보면 대선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40대 34, 윤석열과 이낙연은 34대 32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지율은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앞서고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앞서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세인 것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세냐? 저는 최근의 원외당협위원장, 현역 의원 그 지지세, 뭐 캠프 영입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같이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지금 뭐 이제 TV 토론 같은 거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당장 9월 4일부터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대전 충남부터 투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투표는 31일부터 8월 31일부터 시작하고 9월 4일 날 대전 충남의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걸 종합해서 뭐 9월 중순에 이제 1차 그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호남은 2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거기는 어느 정도 변수가 사라진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데는 딱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대세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는 바로 TV 토론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TV 토론과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나 지금 유승민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벼르고 있고, 자, 토론회 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기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에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을 굉장히 못하나 보다 이렇게 지금 그 인식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 TV 토론에서 생각보다 잘하네? 왜냐하면 지금 TV 토론을 마침 못하는 사람처럼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돼 있거든요. 특히 야권 지지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 기준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반전 기회가 오히려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 하나가 유일한 변수라고는 보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주자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TV 토론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맞아, 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이 공방이 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특별히 TV 토론에서 뭐 완전히 엉망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TV 토론에서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지금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그 원외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흐름을 보면 대세를 형성해가고 있다 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전반적인 기류를 보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원외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별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줄 세우기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 현재 뭐 과반을 넘거나 뭐 그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수의 현역과 당협위원장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 대세다라고 판단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봐도 상당수의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글쎄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대세로 가는 매우 중요한 지금 그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 29일 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했죠. 지금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일각에서 야권에서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뭐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정말 끝나가는 것일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윤석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져도 8월 초에 아마 그때가 최악이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때 19%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6%였습니다.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의 최악이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9월 초 되면 다시 또 한국갤럽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끊임없는 하락세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일각에서처럼 윤석열에 대한 압박은 여권으로부터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야권의 다른 주자들로부터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19% 갤럽 기준으로 19%라는 그 지지율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고건 전 국무총리와 다른 점이다. 그런 사람들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버티질 못했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2달째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19%, 20%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면 윤석열로서는 지금 이 국면을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야권 내에서 뭐 2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홍준표 의원 정도인데 지금 이 아까 4개 기관에서 20대 7입니다. 윤석열 20, 홍준표 7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 그리고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분포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야권 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세일 가능성 매우 높다. 대세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유일한 변수는 TV 토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윤석열 후보와 골든크로스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다. 뭐 이거는 이미 다 입증이 된 사실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유승민 후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고 유승민이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아서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을 가능성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이 전제가 틀리니까 그러면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을 가능성? 이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선택은 홍준표 후보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유승민 후보한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선택은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은 역선택을 받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칩니다.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 글쎄, 뭐 그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렇게 돼서 결국 유승민 후보가 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뭐 그거야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면 윤석열 후보의 대세 국면 이거는 꺾이지 않았다. 야권에서 대세라는 게 지금 제가 야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유일한 변수인 TV 토론. 아마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9월 달에 들어가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그 변수가 남았는데 그 변수는 그건 뭐 함께 지켜보면 자, 이 대세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대세론이 꺾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판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